축산, 검협전. 68화. 모여드는 조력자들. 옥청은 신하침을 빌려오라 하고 추운수는 부화장을 거두려 하네. 하매와 최기가 곧바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 후 주경운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다시 물었다. 그 대단한 요괴강의 조사가 대체 누구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추운수 어르신과 나자연 선배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시는 걸까요? 추운수 선배는 원래 부인 능서롱 선배와 함께 검수를 연마했었지. 오래전 묘강 지역에서 약초를 캐던 중 난도산에서 천년 독장에 빠지는 바람에 능 선배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어. 공력이 깊은 추 선배가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검광으로 몸을 보호하며 빠져나왔지만 능 선배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단다. 묘계강의 사조인 홍발노조가 가진 천년 양화 외에는 독장을 해독할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다른 문파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법이지.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뜻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먼저 찾아왔단다. 이들의 인연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오은장이라 불리는 천년 독장에 대해 알아보자. 오은장이 퍼져 있는 난도산은 이름 그대로 온산이 복숭아 나무 천지였다. 하지만 골짜기가 워낙 깊어 인적이 닿지 않으니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도 따는 이가 없었다. 난도산 복숭아 나무는 그렇게 수백 수천 년 동안 스스로 나고 자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복숭아가 비바람을 타고 계곡을 따라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이것이 썩고 쌓이기를 반복하며 산 중심부 넓은 평원이 늪으로 변해버렸다. 매년 3, 4월부터 8, 9월까지 복숭아 찌꺼기가 고인 늪에 강한 햇빛이 쏟아지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알록달록한 오색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가 워낙 짙어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았다. 이 오색 안개는 복숭아의 꽃과 열매가 만든 것이기에 도화장이라고 불리었는데 독성이 아주 강했다. 이 난도산 부근에 1년에 한두 번 분출하는 활화산이 있는데 분출 시기는 늘 달라서 예측하기 힘들었다. 화산이 분출할 때면 난도산 전체가 뒤흔들려 천년 독장 오은장이 지면을 뚫고 솟구쳐 무시무시한 기세로 온 산을 뒤덮었다. 멀리서 보면 그 이름처럼 찬란한 오색 구름으로 보여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에 걸린 무지개보다 아름답고 눈부셨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은장이 길어도 한 시즌이면 늪으로 다시 빨려 들어간다는 점이다. 또한 오은장이 퍼졌던 늪지 곳곳에 온갖 다양한 영약이 자랐다. 사실 추운수 부부가 오은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난도산 늪에 발을 들인 이유가 바로 이 영약 때문이다. 이 영약들은 수백 년의 공력을 순식간에 쌓는 효과가 있기에 독기운을 막아주는 백초단을 입에 물고 들어갔다. 그런데 자소매라는 영약을 캐는 순간 화산이 분출하면서 난도산 오은장이 지표를 뚫고 솟구쳤다. 능서롱이 하필 그 분출구에 서 있었다. 추운수가 목숨 걸고 구했지만 능서롱은 이미 전신이 보랏빛으로 변해 중태에 빠졌다. 이때 먼 산꼭대기에서 홍발노조가 오은장이 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법수를 써서 특별한 호리병에 오은장을 빨아들일 계획이었다. 세상에 해를 끼치는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오은장을 이용해 법보를 연성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늘 도화장만 자욱할 뿐 땅속에서 응축된 천년 오은장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오랜 시간을 지나며 신통력이 생겼는지 홍발노조가 계획을 세운 후로 더욱 보기 힘들어졌다. 간혹 분출하기는 했지만 공교롭게도 홍발노조가 자리를 비웠을 때였고 서둘러 달려와도 그새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수년째 뜻을 이루지 못한 홍발노조는 이날도 혹시나 싶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늪으로 들어가는 남녀 한 쌍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드디어 거대한 진동과 함께 오은장이 지표를 뚫고 솟구쳤다. 방금 그 두 사람은 화를 피할 수 없겠구나.
안타깝지만 별 수 없지. 어쨌든 어서 오은장이나 거두자. 그때 웬 금색 빗줄기가 오은장을 뚫고 나와 맞은편 산기슭에 떨어졌다. 홍발노조가 서둘러 늪에 내려섰으나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리던 오은장은 순식간에 깊은 늪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갔다.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낙담한 홍발노조는 조금 전 금색빛 줄기가 떨어진 곳으로 가보았다.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이기에 이렇게 대담한지, 얼마나 다쳤는지 궁금했다. 맞은편 산기슭에 내려선 두 사람은 추운수 능서롱 부부였고, 능서롱은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문파는 다르지만 추운수와 말이 잘 통한 홍발노조가 흔쾌히 천년 양하를 내주었다. 덕분에 능서롱이 목숨을 건졌고 이것을 인연으로 벗이 되었다. 능서롱이 완쾌한 후 세 사람은 합심하여 오은장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마침 비검 단약을 연성하기 위해 자소매를 구하러 온 나자연도 이 일에 동참했다. 그러나 네 사람이 힘을 모아 몇 번이나 시도해도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얼마 뒤 장미 조사를 만난 추운수는 오은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오은장은 상룡이라는 요괴가 조종하는데 특별한 선연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검선이라도 깊은 늪과 강력한 독장 뒤에 숨은 상룡을 제거할 방법이 없었다. 추선배와 나선배는 결국 손을 뗐지만 홍발노조는 아직도 뜻을 꺾지 않았다는구나. 요괴강은 그 홍발노조의 직계 손재자이고 홍발노조의 명으로 처음 하산하여 강호를 유람 중이지. 안타깝게도 사파놈들 꼬임에 넘어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만 본성이 악한 자는 아니란다. 추선배와 나선배는 홍발노조와의 인연 때문에 요괴강이 잘못될 수도 있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곳에 온 지 며칠 되었으나 여가장에 요시성을 가진 묘강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점은 조금 칠 줄 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상세히 알 수는 없지. 사부가 일전에 사천관연 일왕묘에서 주매 선배에게 들은 것이라며 말씀해 주셨단다. 주매 선배는 자운사 소탕 후에 변방으로 옛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요괴강이 얼마 전까지 법원의 제자 모태와 어울린 모양이야. 모태가 제 스승이 지금 여가장에 있는데 곧 황산으로 허비랑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요괴강에게 함께 여가장에 가자고 제안했다는구나. 사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점을 쳐보았는데 요괴강이 여가장에 가면 이용만 당하고 대가장과 원수를 맺는다고 나왔단다. 그리고 모태가 여가장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조력자를 청할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이번 두 마을의 대결은 절대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야. 다들 옥청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밖에서 하인이 달려왔다. 아래입니다. 밖에 두 도인이 나타났는데 황영극, 조심원 두 대협을 뵙겠다고 합니다. 황영극과 조심원은 주변에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았기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의아해하며 나가보니 다름 아닌 동원기와 철사였다. 황영극과 조심원이 크게 반기며 안으로 모셨다. 성도에서 작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또 만났구려. 제자놈 하나 잘못 들였다가 요새 아주 정신이 없다오. 나고놈 하나도 골치 아픈데 여기저기에서 사파놈들이 모여들어 난감하던 차에 대사를 만나니 아주 반갑구려. 정말 다행이오. 동원기의 말에 옥청이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여가장에 사파무리가 모여들어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며 사부께서 제게 힘을 보태라 명하셨습니다. 두 선배님이 오셨으니 대가장은 이제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래도 저들을 얕보면 안 될 것이오. 나고놈 악행을 듣고 처음에는 그래도 한때 제자였던 녀석이라 차마 독수를 쓸 수 없었어. 어떻게든 잘못을 뉘우치고 정도를 걷게 할 셈이었지. 한데 갈수록 악행이 도를 넘어 더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 여가장으로 날아갔는데 능조 부녀와 대소절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더군. 사람을 구하는 일이 급하여 그놈은 일단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오. 그런데 그놈이 내가 직접 나선 것을 알고 홍비백산에서 법원의 제자가 되었다는구려. 이번 초사흘에 이곳으로 온다니
그때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그나저나 그 모타라는 녀석이 사파 조력자를 여럿 데려온 모양이요. 대부분 별 볼 일 없는데 홍발노조의 손재자 요괴강은 요법 실력이 상당하고 화산파, 공령자, 조비, 옥차곡은 나름 실력자라 무시할 수 없을 것이요. 그에 비해 대가장 쪽 실력자가 부족한 것 같아 추운수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던 길에 철사도인을 만났지. 황현극, 조심원 두 사람을 도와주라는 추 선배의 부탁을 받았다기에 같이 온 것이라오. 추 선배는 완석대사가 위중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데다 나설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구려. 여가장에 사파 조력자가 많이 합세했으나 때가 되면 대가장에 대단한 실력자가 나타날 것이라 했어. 한데 무슨 이유인지 요괴강의 목숨은 꼭 살려주라고 하셨어. 어쨌거나 대사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잘 되었어.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능주부녀 유윤중 대상령이 찾아와 동원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